경야는 김정은 동식에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5번째로 되는 당 세포비서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식에서는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과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 수행에서 당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와 당세포 비서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밝혀주시고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우로 만드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우로 강화하자. 바로 이 구호가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해 주신 구호입니다. 대회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대회 전 과정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세포는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 단위이며 당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제1선 참모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 안에 당 조직들이 많지만 군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은 당세포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군중은 당세포를 통해서 우리 당의 숨결을 느끼고 당과 혈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당세포가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둘이 튼튼히 묶어 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수행례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용도의 첫 시기부터 당세포 강화를 전당 강화의 첫걸음 기본 고리로 내세우시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을 전용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전당의 수십만 당세포를 광범한 군중 속에 살아 움직이는 불패의 조직으로 당중앙의 구상과 우위들을 행동 실천으로 받드는 전투력 있는 단위로 강화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대회에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세포를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우로 강화하는 것이 바로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당세포 비서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당세포 비서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맡겨진 혁명 임무의 중요성과 수행 방도에 대해서도 원리적으로 잘 해설해주고 그들이 드높은 혁명적 유리와 창발성을 가지고 당정책 관철과 혁명가업 수행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세포의 강화이자 우리 당의 강화이며 당세포의 역할이자 우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이라고 하시면서 경야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당의 강화 발전과 당정책 관철을 위하여 누가 알아주건 말건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충성의 한마음을 바쳐가고 있는 당의 핵심, 믿어온 초급 정치 일꾼들이 있기에 조선노동당이 강하고 위력하며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 곳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를 계기로 전당의 당세포들에서는 모든 당원들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혁명가, 불굴의 투사들로 옥색에 준비시키는 데 기본을 두고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보다 강화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 수많은 당세포들이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니게 됐습니다. 2021년 4월 당의 기초를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우를 더욱 불패의 곳으로 다지는 데서 역사적 리정표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마련해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하시면서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 과업과 당세포 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 품성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세포비서들은 특별한 직위가 없는 직업적인 혁명가, 보수 없이 당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영웅 중의 영웅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세포비서들이 남다른 긍지와 지금 전당의 당세포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당세포 중시 사상, 당세포 강화로선의 진수와 그 정당성을 깊이 새기고 당세포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전위민족 대진군에서 전위대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이곳 연합기업소의 전세대 노동계급은
열렬한 애국 충성과 당결정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 기풍으로 유색광물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견인물발의 의지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해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저택에 불과 넉 달 동안의 광물 생산 계획을 빈나게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한 금걸광산 4호경 고경천 소대원들의 이 투쟁 성과를 보고받으시고 믿음 어린 축하 선물을 보내주신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건배와 운반교통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수한 우리 검독의 노동계급에게 당의 핵심 격변하는 시대의 선구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기업소에서는 많은 영웅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연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도해만지는 절세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에 더 많은 광물 생산 성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전 세대들의 감높은 삶은 연합기업소 안의 새 세대 노동계급에게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99년 12월 27일 날에 우리 신고 막장이 침수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기업소 당연의 일꾼들과 기업소 참모부 일꾼들, 노동계급이 떨쳐나서 해결책을 찾자. 연합기업소에서는 새 세대 노동계급이 전 세대들처럼 자기 일터를 조국의 한 부분, 애국의 전으로 여기고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 위조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 노동계급이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따라 배우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기는 속에 당 결정 간철을 위한 사업에서 눈에 띄게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분기별 높아지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면서도 검독의 노동계급은 자신들이 캐내는 광석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조국의 전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자각하고 막장마다에서 창조투쟁,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 국가의 무진한 발전력과 전진기상을 만선하에 과시하자.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농촌진흥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농촌들의 희한하게 솟아오른 선경마을들은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산골군인 양덕군의 태옥리와 운하리에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새생활로 약동하는 우리 농촌의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마을들이 일떠서 이곳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낙후성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일신의 모습을 펼친 농장마을들의 천지개벽은 불철주야의 혼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문명 창조의 실체들을 안아오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근로자들은 숭고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이념과 불면불위의 애국 헌신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집들이 경사를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경을 펼친 마을들을 돌아보면서 근로자들은 인민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농촌진흥의 거창한 세력사를 펼쳐가는 오모니당의 크나큰 운정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희한하게 이를 떠선 개성시 농촌격립위원회 도감농장 마을은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 보름없는 만복을 안겨주려는 오모니당의 여러 같은 진정이 떠올린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또받드는 오모니당의 손길 아래 장풍군 대덕산 농장에도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자랑찬 실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새집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중산을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과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여 쌀로서 조국의 부강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오모니당의 운정 속에 옷차림 문화가 문명 발전을 선도하며 나날이 개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복 전시회 2024가 22일 옥류전시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식 우리못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피복 공장, 양복점, 피복 제작소 등 200여 개 단위들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전시회장에는 20여 종의 37,000여 점의 여성옷과 남자옷이 전시되어 있으며 옷차림에 어울리는 가방, 신발, 몰입인침 등 이 경공업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기와 달리 옷 또한들의 옷 설계에 더해도 반영해 주고 보온성이 좋고 입기에도 편리한 질 좋은 편식 제품들이 생산자 기술자들과의 공동의 힘과 기술을 합해서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우리 인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죽옷을 비롯해서 4,000여 점의 제품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다른 단위들과의 기술 교류를 활발히 벌려서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옷 형태가 다양하고 우리 옷 가공 기술이 한 계단 더 올라갔다는 것을 다시금 또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이런 피복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 공장에서도 앞으로 오리털 섬옷을 활동성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전시회 기간 피복 부문의 일꾼, 기술자,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강습도 진행되게 됩니다. 학생 선인들을 서국의 앞날을 떠오미고 나갈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워갈 일념을 안고 지금 전국의 수많은 교육단위들에서 용예의 붉은기 쟁취를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새세기 교육혁명 방침 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30여 개의 학교들의 용예의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스님께서는 우리 문화들 속에서 이름난 과학자도 나오고 체육인도 나오며 군인도 용도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화들을 혁명의 욕군들로 키우기 위해서 원아들의 심리에 맞는 교육 교양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과정에 학원에서는 우리 교실 문학상 수상자들과 전국 소묘 소예축전 입상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재간둥이들을 배출했습니다.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학생들의 실력 제고에 큰 힘을 놓고 있는 평양초등학원에 얼마 전 이중 용예의 붉은기가 수여되었습니다. 랑낭구역 랑낭서학교에서도 이중 용예의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실제적인 교육 성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알기 쉽고 재미나면서도 원리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그 취미와 서질을 더 개발시켜주는 방향에서 이중용예의 붉은기 칭호쟁취 운동 기간에 과외 소저수를 정전보다 더 늘리고 그 운용을 과학화했습니다. 과외 서저 활동과 교원 자질 향상을 하나로 일관시켜 진행하는 과정에 20여 명의 교원들이 10월 8일 모범 교수사 대열에 들어섰으며
모든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 등록증 소유자로 자라나 교수의 효과성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교육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랑낭구역 랑낭서학교에 얼마 전 이중용예의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대성구역 붉은별 소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실력 제고를 촛자리에 놓고 이중용예의 붉은기 쟁취를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분과마다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 요리로 들끓고 신임 교원들의 교수 자질과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올해만도 10여 건의 새 교수 방법들이 창조돼서 교육의 질 제고에 적극 이바지됐습니다. 흉지산구역 약수소학교에서는 20여 개의 과외서적을 방법론 있게 운영해서 학생들을 높은 지적 능력과 함께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겸비한 인재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학생들로 키울 때에 대한 가르치심을 높여받들고 그리고 우리 학교 전체 교직원들이 이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과외 시간에 1시간씩 자질 향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1개 이상의 서적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학교에서는 매월 기량 발표회 섬시졸라매를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서조 활동 전경을 실속 있게 청합 평가하고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도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전반적인 과외 서조들의 운영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학교의 과외 서조 경험을 따라 배우기 위한 시적인 방식 상학이 진행돼서 교육부문 일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모잠비크의 북부 지역에서 최근에 들이닥친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19일 현재 사망자 수가 73명으로 늘어나고 부상자 수는 5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36,200여 채의 살림집과 48개의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186대의 전주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피해 지역에臨時 고초지들을 설치하고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H5N1형 저류독감이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8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주 당국은 남부 지역에 있는 조소 목장들에서 저류독감 환자들이 발생한 데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면서 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감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에서는 현재까지 34명의 저류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들 모두가 비루스에 감염된 소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윈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얼마 전 건물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3층으로 된 건물 정문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재로 건물 안에 연기가 차면서 10여 명이 질식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동물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흥미있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동물들은 자기식의 독특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실내로 마리앙 고래는 새끼를 찾을 때 호흡 과정에 생기는 일종의 전자기파의 반사 신호와도 같은 딸깍 소리를 연속적으로 낸다고 합니다. 또한 겁둥어들은 입모양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시각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겁둥어는 입을 벌리는 모양이 1200여 가지나 되며 그 형태에 따라 주변의 겁둥어들이 반응하는 정도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한편 코끼리들도 독특한 소리로 자기 가족 무리를 정확히 구분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동물들의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가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이 3D 인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거리용 회전 날개를 제작했습니다. 이 회전 날개는 독특한 육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정전의 회전 날개들보다 서움이 훨씬 작다고 합니다. 이 회전 날개를 선풍기에 설치하면 같은 성능의 전동기를 이용하면서도 바람의 세기가 보다 강하고 서움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러한 거리용 회전 날개를 무인기 제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침과 밤에 비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낮 기온 변화를 보면은 평년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약간씩 오르내렸지만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은 모든 날들의 기온이 높아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26일부터 28일까지 평년보다 1 내지 2도 정도 낮아지겠고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형의 영향으로 새벽과 오전이 백두산 미령과 삼지연에서 대체로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백암고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였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4.8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21.9도로서 어제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9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단촌, 백암을 비롯한 함경남도,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0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함경남도 해상과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도 해상과 윤안 수욕을 제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함경남도 해상과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6일과 27일에는 고기압과 지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6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27일에는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2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에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일에 평균보다 높겠고 26일과 27일에는 평균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